거제시의 첫 주민청구 조례안이자 전국 두 번째인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거제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일 기준 경남에서만 49명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봅니다. 경남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191명을 검거했습니다. 부정수급액만 245억 원에 달합니다. 12월도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 중 매달 경남에 가볼 만한 명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겨울을 만끽할 경남의 12월 가볼 만한 곳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조선업의 도시 거제시에서 하청 노동자를 위한 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청 노동자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거제시 첫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하청 노동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열린 제24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거제 지역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 발표가 이어지고 논의 끝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하나, 거제시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하청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적절한 휴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된 울산 동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위원회 구성. 거제시에는 노동자 권익위원회가 있었지만 법률화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구성도 운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위원회 구성을 명시하면서 위원회가 앞장서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거제시 총 노동자, 조선소 노동자의 한 70% 정도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전체 노동자. 그래서 이 하청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이 좀 보장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조속하게 위원회를 꾸렸으면 합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대형 조선소가 있는 거제.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원총 소속 노동자들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는 차별받는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조례안 추진에 앞장섰던 주민청구 운동본부는 조례 통과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공통적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다행스럽게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된 건 아니니까요. 우선 하청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제시 첫 주민 청구 조례이자 하청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12월도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강추위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경남의 12월 놓치면 안 되겠죠. 매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경남 12월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우성만 촬영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내년 40 국회의원 선거가 1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2일 기준 경남에서만 49명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서히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이희진 계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선거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등록한 예비 후보자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예비 후보자를 등록한 이후에는 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요. 선거 사무장을 포함해서 3명 이내에 선거 사무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나 어깨띠, 표지물 착용,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예비 후보자가 후원회를 설립할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항상 선거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선거일 전 120일이 12월 12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금지가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의 기부 행위는 1년 365일 상시 제한되고요. 그에 따라서 선거에 관해서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를 텐데요.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아름다운 선거 문화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희진 계장과 내년 총선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양산 남물금 IC 건설지를 양산 내륙 컨테이너 기지 복합화물터미널 부지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물금 IC 사업 부지를 양산 ICD 부지로 앞당겨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 중으로 국토교통부와 내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사업지가 국유지인 만큼 사업비 절감은 물론 공기도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기훈 국회의원이 구 창원시 지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강 의원은 11일 홍남표 창원시장을 만나 특별법 대상 지역에 구 창원시 일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겠다며 전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 창원시도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되면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업무 중 당한 사고로 재해 보상을 신청하는 소방, 경찰 공무원은 늘고 있지만 승인 비율은 낮아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해 보상을 신청한 소방 공무원은 올 상반기에만 매년 신청자의 70%를 넘었지만 승인 비율은 21년 88.3%에서 85.7%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도 올 6월 이미 매년 보상 신청자의 60%를 넘었지만 보상 승인 비율은 89.3%로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현장 공무원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혜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료 예정이던 농수협조합원과 창업기업의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농협 전상용역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또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율도 10% 상향됐는데요. 조 의원은 국내 농어업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22일) 오전 8시 35분쯤 창녕군 대안면의 한 복합 건축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2층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19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2일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을 한 결과 부정수급액 245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38%, 검거 인원은 402%가 증가했고 적발된 부정수급액 규모는 30배 이상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 및 횡령이 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의 사용이 3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거제 시민들은 평일 출퇴근 시간 20% 할인된 금액으로 거가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형차 통행료 기준으로 10,000원에서 2,000원을 지원받아 8,00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경차와 장애인 차량 등 유료 도로법에 따른 기준 감면 차량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행료 지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3월 4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이 내년부터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9,000원으로 인상합니다. 거창군은 급격한 외식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저소득층 아동 급식 단가를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창군은 겨울방학 동안 급식 제공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초거대 제조 AI 공동연구센터가 20일 경남대학교 한마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초거대 제조 인공지능은 기존 인공지능이 스스로 제조 데이터를 학습해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제조 환경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센터는 경남대와 한국과학기술원, 경남테크노파크가 공동 운영하며 경남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이끌 기술을 개발합니다. 또 국내 클라우드 업계 최초 신생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도 참여해 제조 클라우드 원천 기술을 개발해 나섭니다. 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과제 발굴, 연구 개발과 함께 AI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 채용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밀양시가 지역 내 체육시설과 교육광자 등 시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예약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밀양 통합 예약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화나 방문, 이메일 등으로 예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밀양시는 우선 밀양형 아이 키움 배움터의 겨울방학 프로그램 모집을 시작으로 체육시설과 시설 대관 등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약은 인터넷 포털에서 밀양 통합 예약을 검색하거나 밀양시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